실례합니다. 갤러리는 오전 10시부터 관람 가능합니다. 청담동 한복판에 자리한 아트 갤러리 루미에르. 유리문 너머로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문 앞을 서성이는 노인이 있었거든요. 허름한 점퍼에 낡은 운동화를 신은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옷에서 풍기는 오래된 냄새가 유리문 틈새로 느껴질 정도였죠. 여자는 30 초반의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깔끔하게 묶은 머리, 절제된 화장,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맑았어요. 이름표에는 김지연 큐레이터라고 적혀 있었죠. 아, 죄송합니다. 그럼 10시에 다시 올게요. 노인은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날씨가 추운데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요? 노인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갤러리 앞 벤치에 앉았어요.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노인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갤러리 안으로 들어가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신진 작가 전시회 오픈 날이었거든요. 작품 배치를 확인하고 조명을 점검하는 그녀의 손길은 정성스러웠습니다. 30분 후 지연은 다시 문 밖을 내다봤어요. 노인이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죠. 지연은 망설이다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르신, 이거라도 드세요. 지연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노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고맙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날씨가 너무 추운데 밖에서 기다리시기 불편하셨을 거예요. 지연은 커피를 노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안에서 기다리시겠어요? 아직 30분 남았지만 들어오셔도 괜찮아요. 노인의 눈에 잠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감동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이었을까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규칙은 지켜야죠. 10시에 오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노인은 커피를 조금씩 마시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갤러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이 커피를 건넨 그 노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곳에 왔는지. 같은 시각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3층 빌딩 최상층 회장실에서는 한 남자가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연이를 만나보시겠다고요? 34살의 준수한 남자 박준혁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가 이상한가? 전화 너머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아니,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셔서요. 준혁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결혼을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갑작스러운 게 아니다. 내가 결혼하겠다는 여자를 내가 확인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니냐?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혁은 한숨을 쉬었어요.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죠. 아버지, 제발 지연이를 인정해 주세요. 그는 몰랐습니다. 그의 아버지 박재훈 회장이 이미 갤러리로 향했다는 것을, 그것도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서. 정확히 오전 10시 갤러리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 밝은 미소로 노인을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기다리셨죠? 노인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낡은 운동화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작게 울렸어요. 갤러리 안은 따뜻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현대미술 작품들이 벽에 걸려 있었죠. 어떤 작품을 보러 오셨어요? 지연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냥 그림이 보고 싶어서요. 그때였습니다. 갤러리 문이 다시 열리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명품 옷을 입은 중년 여성들이었습니다. 목소리도 컸죠. 어머,
여기가 그 유명하다는 루미에르. 한 여성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작네. 그리고 냄새가. 여성의 시선이 노인에게 향했어요. 코를 찌푸렸습니다. 여기 노숙자가 왜 들어와 있어요? 관리자 어딨어요? 지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손님, 그런 말씀은. 하지만 여성은 듣지 않았어요. 아니, 이런 고급 갤러리에 저런 사람이 들어오면 어떡해요? 위생 문제도 있잖아요. 다른 여성들도 수군거렸습니다. 맞아요. 좀 내보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불편한데. 노인은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가 문 쪽으로 걸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지연이 노인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이분은 저희 손님이십니다. 손님이요? 저런 사람이? 여성이 비웃었습니다. 입장료는 내셨어요? 지연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저희 갤러리는 무료 관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외모나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지금 우리 보고 무례하다는 거예요? 여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내 남편이 이 건물 주인이라고요. 지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손님께서 먼저 다른 분을 무례하게 대하셨습니다. 저희는 모든 손님을 동등하게 모십니다. 여성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좋아요. 두고 봐요. 당신 여기서 오래 못 버틸 거예요. 여성들은 화를 내며 갤러리를 나갔습니다. 갤러리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을 주먹 쥐었어요. 노인을 향해 돌아서서 말했죠. 죄송합니다, 어르신. 불쾌하셨죠? 노인은 지연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깊어졌어요. 아니요. 오히려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무언가 떨림이 있었습니다. 천만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지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으세요? 기분이 상하셨을 텐데. 괜찮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작품을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지연은 노인과 함께 천천히 걸었습니다. 작품 하나하나를 정성껏 설명했어요. 노인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연은 몰랐습니다. 노인이 작품이 아니라 자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방금 그 상황이 사실은 첫 번째 시험이었다는 것을. 그날 저녁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준혁은 지연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준혁이 지연의 얼굴을 보며 물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 지연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갤러리에 이상한 손님들이 와서 조금 힘들었어. 무슨 일인데? 준혁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지연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한 어르신을 노숙자라고 몰아세우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 당연히 내보냈지? 준혁이 무심코 말했습니다. 순간 지연의 표정이 굳었어요. 뭐라고? 지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준혁은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니, 그게 갤러리 이미지도 있고 고급 손님들이 불편해하면. 준혁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준혁아. 지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거야? 옷이 낡았다고 쫓아내야 해? 그게 아니라. 준혁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닌 줄 알았는데. 지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준혁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죠. 지연아, 미안해. 내가 잘못 말했어. 준혁이 지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연은 손을 빼버렸습니다. 오늘은 먼저 들어갈게.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준혁은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연이 나가는 뒷모습만 바라봤죠. 한편 청담동의 한 고급 주택. 박재훈 회장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젊은 시절의 재훈이었어요. 그리고 여자는 수진아. 재훈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45년 전 그가 사랑했던 여자의 이름이었죠. 수진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재훈의 아버지는 결사 반대했어요. 재훈은 결국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죠. 수진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재벌가 딸과 정략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그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성격 차이로 5년 만에 이혼했죠. 그 후로 재훈은 혼자였습니다. 수진은 어떻게 살았을까? 재훈은 종종 그 생각을 했어요. 자신과 헤어진 후 행복했을까? 다른 사람을 만나 사랑했을까? 재훈은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본 김지연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녀가 자신을 대하던 태도, 다른 손님들 앞에서 자신을 지켜주던 모습. 하지만 한 번의 테스트로는 부족했습니다. 진짜 모습을 보려면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야 했죠. 재훈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정 과장인가? 내일 아침 일찍 갤러리로 가게. 준비할 게 있네. 전화를 끊고 재훈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수진아, 이번에는 내가 제대로 선택하고 싶어?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고 싶단다.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확인해야 했습니다. 김지연이 정말로 준혁에게 어울리는 사람인지. 다음 날 아침 9시, 재훈은 다시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이번엔 더 초라하게 꾸몄어요. 며칠 안 씻은 것처럼 머리를 헝클었고 손톱에는 일부러 흙을 묻혔죠. 거울을 보며 재훈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필요한 일이었어요. 진실은 이런 극한 상황에서 드러나니까요. 10시, 재훈은 다시 갤러리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일부러 30분 일찍 왔어요. 문은 아직 잠겨 있었죠. 잠시 후 지연이 나타났습니다. 어제의 노인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어제 오신 분이시죠? 벌써 오셨네요. 네, 일찍 와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어요.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밖이 추우니까요. 지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재훈은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슬쩍 주변을 살폈습니다. 갤러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작품 하나하나가 완벽한 조명을 받고 있었죠. 어르신, 커피 드시겠어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그때 재훈의 계획대로 준비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갤러리 문이 벌컥 열리며 한 남자가 뛰어들어왔어요. 정 과장이었습니다. 여기 관리자 누구예요? 남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연이 놀라 달려왔죠.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긴. 어제 우리 아내가 여기서 망신을 당했다고 하던데. 남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에요? 우리 아내한테 무례하게 군 사람이?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단호했어요. 손님, 진정하시고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진정하라고? 남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아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아요? 당신 때문에 밤새 잠도 못 잤다고. 죄송하지만 어제 상황은. 지연이 설명하려 했지만 남자는 듣지 않았어요. 상황은 무슨 상황? 당신이 손님한테 함부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남자가 재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제대로 된 손님들을 무시했다고요. 재훈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지연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하나 관찰하고 있었죠. 손님,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어제 제가 한 일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당연하다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당신 사장한테 전화할 거예요. 당장 사과하지 않으면 당신 여기서 못 버틸걸요?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재훈은 그걸 봤어요. 그녀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다음 순간 지연이 한 말은 재훈을 놀라게 했습니다. 사과는 할 수 없습니다. 지연이 똑바로 남자를 쳐다봤어요. 저는 제 신념을 지킬 거예요.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대접받아야 합니다. 뭐? 남자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일자리 잃고 싶어요?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재훈에게 다가가서 말했죠. 어르신, 죄송합니다. 이런 일로 불편하시죠? 재훈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단단했죠. 재훈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재훈이 작게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남자는 혀를 차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두고 보자는 말을 남기고서요. 문이 닫히자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재훈은 조용히 그녀를 지켜봤어요. 수진이 떠올랐습니다. 45년 전 자신의 아버지 앞에서도 꿋꿋했던 수진. 저는 재훈 씨를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던 그녀. 지연에게서 수진과 같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념. 재훈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아직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갤러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예상과 달리 사장님은 지연을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칭찬했죠. 하지만 준혁과의 관계는 조금 어색해졌습니다. 지난번 일 이후로 둘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토요일 오후, 재훈은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갤러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가방 안에는 낡은 그림 한 점이 들어 있었죠. 어서 오세요. 지연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재훈을 알아본 거예요. 어르신, 또 오셨네요. 네. 오늘은 부탁이 하나 있어서 왔습니다. 재훈이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어요. 낡고 구겨진 캔버스 그림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그림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그림을 받아들고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림은 시골 풍경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기법은 서툴렀지만 어딘가 진심이 느껴지는 그림이었어요. 지연은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아주 소중한 그림이었겠네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그림 솜씨보다는 그린 사람의 마음이 느껴져요. 재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그림은 45년 전 수진이 그려준 것이었어요. 이별하기 전 마지막 선물이었죠. 값 어치가 있을까요? 재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술 시장에서 거래될 만한 작품은 아니에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그가 일어서려는 순간 지연이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이 그림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누군가의 진심이 담긴 그림이에요. 어르신에게는 세상 어떤 명화보다 소중하시겠죠. 재훈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이 진심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림을 팔려고 오신 거라면 말릴게요.
지연이 그림을 조심스럽게 돌려줬습니다. 이건 간직하셔야 해요.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거니까요. 그 순간 재우는 확신했습니다. 김지연. 이 여자는 진짜였어요. 돈이나 외모가 아닌 사람의 마음을 보는 사람. 바로 준혁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죠. 고맙습니다. 재훈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재훈은 준혁을 불렀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프라이빗 룸이었어요. 준혁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부르신 이유가?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지연이에 대해서? 재훈은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준혁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준혁아, 내가 지연 씨를 만나봤다. 네. 준혁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언제요? 제가 모르게요? 3번이나. 재훈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다른 모습으로. 준혁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재훈은 지난 일주일간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거짓 차림으로 갤러리를 찾아간 것, 지연이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마지막 그림 이야기까지. 준혁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아버지, 그런 식으로 시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었지. 준혁은 아버지의 얼굴을 봤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후회와 그리움이 섞인 표정. 아버지도 누군가를 사랑하셨어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지키지 못했다. 내가 겁쟁이였거든. 그래서 너만큼은 그러지 말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제대로 지켜라. 그럼.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이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재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45년 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다. 고맙다. 그런 며느리를 만나게 해줘서.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지연이 출근하려는데 갤러리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지연아, 큰일 났어. 사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지연이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지난주에 문제 일으킨 그 사람들 있잖아. 건물주한테 압력을 넣었대. 우리 갤러리 계약 해지하겠다고. 뭐라고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갤러리가 문을 닫는 건가요? 그뿐만이 아니야. 사장님이 지연을 안타깝게 바라봤어요. SNS에도 올렸어. 내가 손님을 함부로 대했다고. 악플이 엄청 달리고 있어. 지연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글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건방진 직원, 돈 없는 사람은 무시하는 갤러리 같은 거짓 내용들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결과가 올 줄은 몰랐습니다. 지연아, 사장님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건물주 압력을 이길 수가 없어. 괜찮아요. 지연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나가면 되는 거죠? 그때였습니다. 갤러리 앞으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가왔어요. 정장을 입은 변호사들이었습니다. 누가 김지연 씨입니까? 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인데요. 저희는 박재훈 회장님의 법무팀입니다.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김지연 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지연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박재훈 회장이라면 준혁의 아버지 아닌가요? 또 다른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건물 관리 담당자였어요. 루미에르 갤러리 사장님이시죠? 계약 연장건으로 왔습니다. 5년 연장, 임대료는 30% 인하입니다. 사장님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요? 그런데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제 박재훈 회장님이 이 건물을 인수하셨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준혁의 아버지가 자신을 도와주는 걸까요? 그때 갤러리 밖에서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검은색 벤츠였어요. 앞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노신사. 더 이상 낡은 옷을 입은 거지가 아니었어요. 단정한 모습의 박재훈 회장이었습니다. 지연은 그를 보자마자 알아챘습니다. 눈빛이 똑같았어요. 그 할아버지, 어르신이었구나. 회장님, 사장님이 황급히 인사를 했습니다. 변호사들과 직원들도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재훈의 시선은 오직 지연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지연 씨, 재훈이 다가왔습니다. 놀랐죠?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르신이 회장님이셨어요? 미안합니다. 재훈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속인 것에 대해서 왜?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저를 시험하신 건가요?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시험했습니다. 3번이나. 그리고 당신은 매번 내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저는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 재훈이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맞아요. 당신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그 당연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갤러리 내부로 들어가 재훈과 수지는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재훈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어요. 45년 전 수진과 찍은 그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세요. 재훈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45년 전 내가 사랑했던 여자입니다. 당신처럼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죠. 지연은 사진 속 여자를 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였어요. 하지만 나는 그녀를 지키지 못했어요.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반대에 굴복했죠. 돈과 가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회장님,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만큼은 그러지 않길 바랐어요. 재훈이 지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준혁이가 사랑하는 사람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정말 준혁에게 어울리는 사람인지, 돈이나 배경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재훈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추한 모습으로 찾아갔습니다. 거지 같은 차림으로, 사람들이 가장 무시하는 모습으로요. 지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재훈이 계속 말했어요. 당신은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옷차림이나 냄새 때문에 무시하지 않았죠. 오히려 커피를 건네주고 추운 날씨를 걱정해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노숙자라고 몰아세울 때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신의 자리를 걸고서라도 나를 지켜줬죠. 지연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정말로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것, 약한 사람을 지켜주는 것. 마지막으로 내가 가장 소중한 그림을 보여줬을 때 재훈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당신은 그 그림의 가치를 알아봤어요.
돈이 아니라 마음의 가치를. 재훈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지연 씨, 고맙습니다. 내 아들에게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때 갤러리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준혁이 뛰어들어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지연을 찾았죠. 지연아. 준혁이 지연에게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무슨 일인지 들었어. 준혁아. 재훈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이제 너도 알아야 할 것 같구나. 재훈은 준혁에게도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들, 그리고 그 이유까지. 준혁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와 지연을 번갈아 봤어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준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하다, 준혁아. 재훈이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신할 수 있어. 이 사람이 너에게 딱 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일주일 후 고급 레스토랑 프라이빗 룸.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테이블에는 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재훈, 준혁, 그리고 지연. 지연은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수수했지만 아름다웠어요. 긴장하셨죠? 재훈이 지연에게 와인을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지연은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많이요. 지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제가 여기 앉아 있다는 게 당연한 자리입니다. 재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이니까요. 며느리라는 말에 지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준혁이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연아. 준혁이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어. 내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아니야.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너무 감정적이었어. 내가 힘들었을 거야. 아니. 재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지연 씨가 옳았어요. 사람은 외모나 배경으로 판단하면 안 되죠. 그걸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재훈은 다시 4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만약 그때 자신이 용기를 냈더라면, 아버지에게 맞섰더라면.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들만큼은 자신과 같은 후회를 하지 않도록 해줄 수 있었으니까요. 준혁아. 재훈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지연 씨를 평생 소중히 여겨라.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봐라. 돈이 아니라 진심을 봐라. 네, 아버지.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릴게요. 재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지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연이 상자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재훈이 대답했어요. 열어보세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브로치가 들어 있었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티가 났습니다. 이건. 지연이 브로치를 들여다봤습니다. 45년 전 수진이가 직접 만들어준 거예요. 재훈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소중한 물건이죠. 그런데 왜 저한테? 지연은 받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당신이 가져야 해요. 재훈이 지연의 손을 덮었습니다. 수진이와 당신이 닮았어요. 따뜻한 마음. 그게 진짜 보물이라는 걸 아는 사람.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재훈의 눈가도 촉촉해졌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재훈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수진아, 이제 조금은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내가 너를 지키진 못했지만 이번엔 너 같은 사람을 지켜줄 수 있게 됐어. 준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죠. 김지연.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와 결혼해 줄래? 평생 너를 존중하고 사랑하겠어. 지연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아. 재우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 있던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45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알겠어. 재훈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심을 알아보는 사람이구나. 세 사람은 그렇게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를 안고 눈물을 흘리고 웃었어요. 과거의 아픔이 치유되고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갤러리는 계속 운영되었습니다. 지연은 계속 그곳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지연의 따뜻한 마음이 소문났거든요. 그리고 재우는 가끔 갤러리를 찾았습니다. 지연과 함께 그림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죠. 한 번은 재훈이 말했습니다. 지연 씨 덕분에 깨달았어요. 사람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버님도 저를 시험하셨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을 확인하신 거고요. 그랬죠. 재훈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완벽하게 통과했어요. 100점 만점에 100점.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리고 갤러리 벽에 걸린 그림들을 바라봤어요. 각각의 그림이 다 달랐지만 모두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다 다르지만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맞아요.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45년이 걸렸지만 늦지 않으셨어요. 지연이 재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아셨으니까요. 재훈은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마치 수진의 손처럼.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봄이 왔어요. 긴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 거죠. 재훈의 마음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45년 만의 봄이었습니다. 6개월 후 준혁과 지연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성대한 결혼식이 아니었어요.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한 작은 결혼식이었죠. 하지만 그 어떤 화려한 결혼식보다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축하가 담겨 있었어요. 재훈은 단상에 올라 축사를 했습니다. 제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재훈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돈이나 배경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보는 사람을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재훈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재훈이 지연을 불렀습니다. 당신이 내게 가르쳐 줬어요. 진짜 가치가 뭔지, 그리고 진짜 부자가 누구인지.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훈은 계속 말했어요. 나는 평생 돈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죠. 재훈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수진아, 보고 있니? 이제야 내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 넌 항상 옳았어. 하객들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감동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재훈이 준혁과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너희 둘이 사랑으로 이루는 가정을 평생 지키겠다고.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훈은 단상에서 내려와 두 사람을 껴안았어요. 행복해라. 평생. 네, 아버지. 준혁과 지연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열렸습니다. 재훈은 조용히 자리를 떠나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옥상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재훈의 눈에는 별이 보였어요. 밤하늘의 별. 수진아. 재훈이 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너도 행복하게 살았길 바라.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마치 대답처럼. 재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45년 전 수진과 함께 찍은 그 사진. 이제 놓아줄게. 재훈이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웠어. 너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으니까. 옥상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 들어왔어요. 아버님, 여기 계셨네요. 찾았어요. 재훈은 사진을 주머니에 넣으며 돌아섰습니다. 지연이 다가와 재훈의 팔을 잡았어요. 괜찮으세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이제 진짜 괜찮아. 재훈이 지연의 손을 덮었습니다. 너 덕분이야. 제가 뭐려? 지연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내게 두 번째 기회를 줬어. 재훈이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비록 내 사랑은 아니지만 내 아들의 사랑이라도 지킬 수 있게 됐잖아. 아버님.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재훈이 지연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딸.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밤하늘의 별빛 아래에서. 그리고 재훈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45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그는 진짜 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